원장님들한테 스타 원장님이시죠. 제가 이제 그 상담 드릴 때 원장님 교재도 많이 보여드렸고, 저기 뒤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교재가 전부 다 원장님께서 가져오신 교재라서 교재를 보셔도 학원에서 저희 교재를 어떻게 이제 운영하신다는 걸 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90점 이상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고, 중등생 100점만 30명이 넘었다고. 그리고 전체 회원이 한 230명. 이렇게 원장님들처럼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서 저희 프로그램 만나서 이렇게 성장을 하신 원장님이세요. 저희가 이제 강사분을 섭외를 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대형 학원에서 하면서 회원이 200명 되는 학원이 저희 프로그램을 쓰시는 거는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 200명이 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강사로 섭외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만나고, 물론 원장님이 열심히 하시죠. 문화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한 사례를 원장님들께 소개드리는 거니까, 지금 규모가 그거보다 훨씬 더 작으신 원장님들도 시작은 원장님도 마찬가지셨거든요. 잘 들어보시면은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에서 이든쌤 명수학원의 손나래 원장님을 이렇게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늦었잖아요. 그죠? 몸이 막 뒤에 아침도 있었거든요. 좀 쑤셔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떠는데, 저기 앞에 저희 선생님 계세요. 지금 저희 학원에 신입 선생님 계셔서 제가 지금 엄청 긴장돼요. 왜냐하면 진짜 거짓말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하신 게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큰일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안에 제 소개를 아예 빼버렸어요. 저는 원장님들 마음을 제일 잘 알아요. 저 공부방 했고요. 아기가 2명이에요. 아기가 처음 만났을 때 3살이었는데 조금 컸어, 5살. 그래서 늘 경단여고, 아줌마고, 공부방 심지어 내 집에서 하다가 이제 학원 나오면 30명 조금 넘게, 수학만 30명 데리고 나서 지금 조금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250년 조금 넘었어요. 지금 현재는 100, 고등부 50 이렇게 갖고 있고요. 제가 포인트 드릴 거는 여기 수학 오셨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영어 학원에서 수학을 얹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고, 선생님들 저처럼 모시고 온 분도 계셔서 우선 나 혼자 했을 때도 할 수 있는 마케팅. 저 진짜 돈 안 써요. 아줌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딱 들어오면 인포메이션 뒷모습이에요. 학원 이름 아무것도 없고 과목명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조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써놨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애들이 인포메이션 지나갈 때 진짜 천천히 걸어요. 똑똑하죠? 그래서 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수학을 가르치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저희는 음악도 아니고 미술도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잖아요. 고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학원의 모토로 적혀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분명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돈이 안 들고, 그리고 제가 혼자 했을 때 가장 잘했던 마케팅.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전단지 붙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입학식 날 이렇게 쭉 서 있는 거 아세요? 그쵸? 방학식 날도 쭉 서 있어요. 태권도부터 뭐 푸르네 뭐 이렇게 개념원리 뭐 쭉 서 있어요. 저 있으면 아시는데 우리는 그때 자요.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왜 쟤들은 저희 콧대가 높지? 근데 저희 이 동네 1타예요. 그죠? 2년 안 됐어요. 저는 원장이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요금 지켜주시면 돈 안 드니까 하실 수 있죠. 제가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디 대표님 계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된다고 하셔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꼭 받아가세요. 제가 작년에 여기 앉아 있었고 익스클래스 승리 원장님도 해주셨어요. 베껴서 했어요. 우리 애들이랑 똑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듣고 안 해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제 거 아니고 저도 사실 많은 이렇게 승리 원장, 익스 원장님 영향 받은 사람이라서 제가 20만 원이라고 쓴 게 뭐냐면 저희 초등학교 수강료예요. 받으시잖아요, 돈. 우리 자원봉사 아니잖아요. 자, 2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 값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편한 교재 쓰고 교재비 아끼고 학기별 교재 쓰고 맞죠? 그럼 저는 교재비 안 받거든요. 인원수가 많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매달 근데 써요 저희는 그거. 20만 원을 내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작은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같은 데예요. 주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적금 20만 원 듣기 쉽지 않거든요. 자, 우리는 이 가치를 위해서 뒷메스를 만난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제 강의가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단골 미용실 옮길 때 선생님 설명하세요. 원장님 제가 이래 해서 옆에 미용실을 갈 거예요 하시나요? 그냥 가요 엄마는. 그쵸? 그냥 가는데 그 사이에 무언가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거나 혹은 제대로 가르쳤거나 아이랑 소통이 안 됐거나 혹은 아이의 마음이 떠났거나 아이가 너무 잘했는데 자기가 잘한 건 줄 알거나 엄마가 따라서 손을 들었거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설명하지 않아요. 잘 엄마들이. 제가 되게 젊은 엄마거든요. 저희 애기 큰애기가 1학년 이제 입학했어요. 올해. 저도 학부모가 됐는데 걔가 지금 기준 수업 하고 있는데 뒷메스 하고 있는데 말 안 해요. 저 태권도 끊을 때 그냥 좀 쉬라고요 하고 끊어요. 그쵸? 그 사이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 안 들이고 얼만큼 내 정성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랑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랑해놨는데 돈을 20만 원을 받고 전 영수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우리 70% 이상 다 형제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돈을 매달 내는 부모님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돈 내고 고맙대. 돈 내고 무슨 아시죠? 휴게소에 뭐 계속 싸요. 엄마들이 막. 결제하러 오면 빈손으로 안 오고 자꾸 사다 줘. 왜 그런 대우를 받을까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전단지 2만 장 뿌려야 기본이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 기본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시간 그 돈 들여서 내 아이가 어디가 약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서 진짜인데요. 저 선생님들 저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원장이 그렇게 얘기하겠지라고 하신 경우가 많아서 진짜 저희 신입 원장에 초짜 선생님들 오셨어요. 교육받으러 오신 거거든요. 지금 몇 개월? 5개월인가? 5개월, 4개월. 5개월, 4개월. 아우, 막 저희 학원에서 일하면 깜짝 놀라 힘들어서. 근데 5개월, 4개월이고요. 초, 중 다 하시고 고등부 하시고 입장이 조금 달라요. 움직여도 되죠? 움직이지 말까요? 네. 여기 선생님은 선생님이고요. 여기는 이제 1인사 하시는 분 많죠. 공부방 교습소. 저희 경영진으로 제가 모신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겠죠? 제가 뭘 부탁드렸냐면 물론 사전에 여쭤봤어요. 어젯밤에 10시 붙잡고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다 다르면 어떻게 채점해요? 라고 많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먼저 받고 나서 제가 얘기할게요. 채점을 저는 알바를 더 썼어요. 지난 한 달 동안, 한 달 반, 2달? 기억도 못해요. 2달을 뒀는데 선생님들이 회의에서 뺐어요. 채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고요. 왜 이 뒷메스를 준 경영자 입장에서 가르치기도 하죠. 저는 사실 수업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거를 쓰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괜찮을까? 제 모습도 신뢰가 있을 것 같아서 박수 쳐주시면 안 될까요? 엄청 재밌을 거야. 뻔하시 가겠었는데. 네, 그쪽으로 보셔야 돼요. 네, 보셔야죠. 네. 저희 채점하는 게 진짜 많아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채점 많고 선생님들끼리 어제 이글 모아서 얘기했는데 채점 힘들어요 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채점 선생님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 시간은 엄청 많이 걸려요. 근데 아이들을 판단하는 시간이 채점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 와서 교재를 찍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 아이가 어느 게 약한지를 알 수 있는 게 채점밖에 없어요. 채점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다시 그걸 검토를 하고 그만큼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이 시간을 많이 들리지만 나중에 시간 단축을 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아이들이에요. 그냥 채점이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알아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판단이 되고 어떻게 교재를 찍을지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채점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육 잘 시켰죠. 이렇게 해야 저희 학원에 입사할 수 있어요. 저희 학원에 중경영자 선생님들 컨트롤 해주시고 실제로 제 수업을 가장 많이 가지고 가신 최근에 4개월 전 선생님이시거든요. 왜 이거를 쓰시는지.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들 보다 보면 한 10명이면 10, 전부 다 다릅니다.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같은 수업을 듣는데도 지금 이 친구는 수나 그런 연산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반면에 도형이나 뒤집기 그런 걸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아이는 도형이나 규칙 이런 걸 잘하는 반면 이런 수계산에 약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어떻게 수업할까요? 같이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수업 절대 못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도 망치고 저희 학원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통진도 부분 나가는 부분하고 1대1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부분 따로 같이 해서 교재를 구성하게 하죠. 그리고 월 초에 아이들을 한 명씩 앉혀놓고, 자, 이 부분은 우리 이번에 진도 나갈 부분이야. 그리고 너는 이 부분이 좀 약하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이 부분은 좀 잘하니까 심화 또 한 번 더, 이거는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식으로 아이와 한번 리뷰를,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원장님께 도움되라고 선생님들 부탁드렸어요. 신입이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힘들잖아. 네. 거짓말도 안 해요. 그쵸? 네. 근데 왜 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 가치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가지고 그게 안 될 거거든요, 원장님. 아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쵸? 자, 전 두 개를 얘기할 건데요. 두 개가 똑같은 얘기가 될 거라서요. 앞에 한번 말씀드리고 뒤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학원 적용했던 사진만 딱 보여드릴게요. 우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 저도 주부고 학부모 입장이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을 가르칠 때 제가 엄청 많은 사실 프랜차이즈를 검토를 하겠죠. 사실 이거 계약할 때는 검토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사람 좋으면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딱 왔는데 본부장님이라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하면 약간 사투리 막 쓰시면서 이거 하면 애들 성적 나오는 게 아니라 실력이 오른대요. 이게 상담의 포인트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학원 하시다 보면 공부하셔도 그런데 익스 원장님 얘기하셨죠. 익스클래스 원장님이 자꾸 다른 거 찾아보는 게 내 입장에서 편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거 탓을 하세요. 이 프로그램 이상해서 또 바꿔볼 거야. 애들이 학원 옮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학원 잘 우리 알잖아요. 그쵸? 근데 다른 프랜차이즈를 지금도 만나요. 제가 뭐라고 그 시골까지 대표님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본부장님한테는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그쵸? 10시에 뭐 사들고 처음 보는 분이. 그럼 대표님이래. 무슨 프랜차이즈 막 앉으셔, 갑자기. 근데 저한테 아직까지 아이들 실력 올려줄 수 있어요.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장님 하고 하시는 건 없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원장님 이거 쓰면 인건비 줄일 수 있고요. 선생 한 명이 50명 가르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다. 저는 그거는 믿고 걸러요. 안 봐요. 그냥. 가르쳐 보셨죠? 거짓말인 거 알죠? 아이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지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편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손길이 갈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가치는 제가 느끼기엔 이 교재밖에 없었고, 저희는 교재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 돈을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퇴원생 없이 아이들은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고요. 한번 볼게요. 감동 줄 수 있는 거는 실력이랑 마음적인 거. 이거 실력은 어머니들이 원하는 니즈죠. 그쵸? 그리고 감동은 아이들도 느끼고 어머니도 느껴야 돼요. 볼게요. 요거는 앞에서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저희도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요. 복습 심화에 약간 목숨 거는 스타일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요게 저희가 학부모님도 오시면 설명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잘 이해 안 되시거든요. 맞춤 교재할 거고요. 그럼 실력이 오를 거고요. 나중에 복습할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러면 애들마다 다른 어떻게 수업해요?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그런 질문. 똑같이 시작한 아이가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수학 선생님이 거의 다 아시는데 5학년 1학기는 최소 공약수, 최소 공개수.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나갈 수 있어요. 이게 7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수능시 분해가 있는데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예 예시를 들어놓고요. 제가 처음에 교재를 이렇게 막 보였더니 정신없다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야지만 아이가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려워하는지도 모르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저희가 중등부, 저는 사실 초등부 오면 중등부까지 설명하거든요. 저는 고3까지 있으니까 길게 보시라는 거죠. 보면 방학 시즌에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시험 대비 저희가 이제 보통 학년별 4반 보통 있죠. 그렇죠? 4반 있는데 잘하는 반 있고 못하는 반 있잖아요. 그 중간 딱 끊어가지고 보통 반, 잘하는 반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는 어머니께 보여드리는 게 순서가 달라요. 책가방 있는 게 우리 애기예요. 개념 서술 먼저 하고 계속 그 얘기 하셨어요. 여기. 그쵸? 생각 노트를 그렇게 쓰기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머리를 열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뭐 배울지 좀 보고 와. 예술과 복습이 기본이 이랬잖아. 근데 다른 교재는 예술과 복습 배우라고 해요. 개념 써오라 그러면 여기 얘기해도 되죠. 뭐 쌤 이런 거 쓰면서 뭐 써와요? 안 써와요. 옆에 써서 와. 그리고 개념 설명을 해주고 요거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오답을 먼저 해요. 채점이 없죠. 그쵸? 그래서 채점을 해주는 선생님들 일부 계시긴 한데 보통은 개념 설명을 해주면 자기가 어디가 잘못 이해하고 풀었는지 알아요. 선생님 여기 틀렸어요. 고치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해도 돼요. 다시 채점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요. 애들이. 고치고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의 개념을 먼저 생각했고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스스로 고치고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옆에 생각 노트를 사실 그것도 가능하신 분 많으니까 그렇게 저희 활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우리 애기가 쓴 건데 자, 저희 선생님들이 보내는 코멘트예요. 선생님이 쓰는 코멘트 같아요. 보니까 민주엄마인데 보시면 선생님이 쓰신 건데 무조건적인 설명이 아닌 상호 간의 질문을 문제에 대한 팁을 주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 나올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문자를 계속 보는지. 카톡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엄마들이 듣고 싶은 말은요. 알았어. 그래서 내 아이 어떻게 해줄 건데? 맞춤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죠. 애들이 개념을 옆에 쓰면서 머리를 열었기 때문에 그 개념 앞에 써도 괜찮아요. 애기들 사각형 성질이 잘 안 보이시나? 성질이거든요. 그거 가서 딱 쓰고 있고 여기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반. 무슨 뒷모습 다 알죠. 2학년 반인데 얘기도 뭐 하냐면 옆에서 서술련 정리했던 거 앞에 나가서 푼 거예요. 그냥 앞에 나가서 야 특히 우리 활용 문제 어려워하잖아요. 자 풀어왔어. 숙제했어. 채점하기 전에 자 나가. 팍팍팍 풀면 저희는 휴대폰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계속 찍어요. 선생님들 뒤에서. 찍어서 내 아이만을 위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뒷메시지
퀴즈라는 것 자체의 가치가 한 아이의 수학의 실력을 이 아이만을 위한 교재를 만들면서 잡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들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알려줘야죠. 당신의 아이를 내가 이렇게 남들과는 다르게 꼼꼼하게 하나씩 체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뒤에 이 요령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생각 노트 페이지를 찍어서 쿨하게 보내요. 어머니께. 당신 포인트는 내 아이예요. 당신 아이의 수학의 진도와 수학의 실력이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젠 수학으로 제가 쓰는 건데 옆에 노트에서 아까 선생님이 그걸 알려주거든요.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러면서 야 너 서술에 이게 틀렸잖아까지 옆에 붙어요. 그럼 옆에 노트 그쵸? 옆에 노트에다가 자기가 선생님이에요. 첨삭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둥길둥길. 저 사진 되게 많거든요. 다 사진을 찍어주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서 어머니께는 제가 실제 상담하는 파일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어려운 문제 혹은 100점 평가는 넣지 않아도 뽑을 수 있어요. 고난이도까지. 그래서 거기서 문제 몇 개 고르셔도 되고요. 저 다른 안 써요. 저 교과서 외에는 안 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 고르시거나 아니면 중학교들 힘들어하는 활용 파트 문제 골라서 그거 가지고 뭐 3문제, 4문제 한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요거는 제가 되게 작을 때 했던 거예요. 몇 명 안 될 때 현수막 하나 제작해서 날짜 안 적으시면 되죠. 그렇죠? 계속 쓰는, 저희 지금 계속 써요. 2년째. 써서 그냥 그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원장님. 내가 이렇게 관심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반에 그냥 하루, 활용 나가는 날, 혹은 활용 복습하고 싶은 날 가서 칠판에 그냥 붙이면 돼요. 붙이고 내일 이거 할 거야. 이거 잘한 애들은 저희가 뭐 과자 하나 쓱 꺼내고 안겨줘. 사진 찍고 이렇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머니 저 안내할 때는 기본 교재 이렇게 저희 학습량이 엄청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2개 정도 돌려야 그래서 채점 책 한 권 찍으면 채점 좀 힘드실 텐데 채점을 수업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할 수도 있죠. 많이 풀어내서 그럼 걷어요. 그게 빈손으로 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희 거의 기본적으로 2개씩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 학원의 인수인계의 첫 번째는 제본입니다. 제본기 쓰는 방법이 인수인계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개를 이용해서 많이 쓰고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 교재를 채점하는 동안 아이가 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개별 POD 주고 반복해주고 그래서 아이들도 알아요. 왜 제본 제가 많이 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희 학원에서 3개월 이전 차들 한 학기가 넘어가면 당연히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른 거.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쌤들 인수인계 1번 목차예요. 제본하기. 그래서 같은 학년, 같은 반 애들 거 제가 일부러 찍어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는 분수, 넓이, 5학년이군요. 쟤는 하위 결선이에요. 개념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저희 2번씩 거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책으로 안 하고 그냥 페이퍼로 준비해요. 페이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실력은 맞는데 성적을 내야지 특히 중등부 같은 경우 성적을 보여줘야지 믿음이 가죠. 중등부 성적이 있으면 초등부도 믿음이 가요. 어머니들이. 저희는 제 상담원 뒷자리에 저희 고등부 성적이만 쫙 붙어 있거든요. 전교일등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엄마들이 저 100점 많아서 명단 안 적어놔요. 명수만 적어놓고 그냥 고3 1등, 고2 1등 쫙 적어놨는데 그래 믿음이 가니까 저희가 테스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흑백으로 해서 그런데 개념 정복이에요. 중학교 내신 외신 파트네요. 이거 가지고 시험 보기도 하고요. 초등부 연상각부 시험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100점 평가 1회 가지고 곱셈 구분이니까 2학년인가 봐요. 네, 테스트를 보기도 해요. 테스트를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통일시켜 보려고 했어요.
저희 학원 통으로. 선생님들이 한 학기 하다가 퇴사한다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그때도 이준석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은 클릭해서 거의 100점 평가 보시죠 선생님? 네, 100점 평가 이따만큼 준비해서 시험 돌려요. 그 100점 평가를 시험 칠 때 지금 진도가 만약 5학년 2학기 3단원 나간다. 그럼 시험지가 2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5학년 2학기 3단 이번 주 거 넣고 뜬금없이 5학년 1학기 거 넣어요 앞에. 그래서 그냥 쳐요. 쳤는데 얘 비어있어? 쏙 다시 복습. 그 복습이 주말 POD로 팍 나가요. 선생님들은 저희는 근데 사실 POD 많이 쓰는 편이라서 교수님 얇게 찍고 얇게 찍어야 끝낼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프린트기 새로 2개 났어요. 진짜 클릭했을 때 막 나와야 되는데 막 가지고 가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는 바로 수업 시간에 자리를 뜨는 일이 거의 없게끔 복사한다 나가고 책 펴가지고 이렇게 안 하게 탁탁탁탁.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핵심 유형으로도 테스트 보고 6학년 거네요. 비례식 파트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희가 성적은 자랑을 많이 해요. 자랑할 것도 됐고요. 보시면 이제 저희 중간고사 결과인데요. 기말 제가 고등부를 왜 얘기하냐면 제가 본부장님이나 다른 분께 말씀드릴 때 중등부 최고예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정말 중등부 최고예요. 왜냐면 그게 고등부 가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등부는 다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차 되다 보니까 제일 밑에 반에서 득점이 나와요. 오히려 위에 반에서는 실수에서 한 개씩 틀려가지고 울고 앉았고 밑에 반에 막 신나가지고 이러고 오고. 근데 얘들이 고등부를 간 거예요. 저희도 2년차 때 나왔죠. 그쵸? 서술형에서 아무 미스가 안 나요. 공부 진짜 안 하거든요. 지금 고1 제가 보니까 사춘기 와서. 근데 얘들이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고1, 고2, 고3 통틀어 계산했는데 저희 학원에 23%가 1, 2등급이에요. 수학. 그래서 저는 고등부만 자랑해요. 왜? 그래서 중등부, 초등부 이것만 쓰잖아요. 그쵸? 이거 쓰고 교과서밖에 안 붙는데요. 근데 고등부 가서 나온다는 건 진짜라는 거죠. 왜? 이 아이를 통해서 잊어버릴 만한 나선의 복습을 계속시키고 복습 심화를 또 시키고 아이가 테스트를 이걸 보고 선생님들은 근데 문제 여러 개 놓고 딱 복사 안 하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저희 딱 한 권, 단권으로 진행할 수 있고 POD 한 권. 옛날에 붙였어요. 이렇게. 이게 작년 거거든요. 이렇게 작년 거. 작년에 95도 붙였어요. 이번에는 사진은 없는데 작년에 저희 성적이에요. 90점 이상 36명. 저희 이번에 말씀드린 100점이 32명이라서 안 붙일 거예요. 이제 비현실적이니까 창피하니까. 저는 그래요. 마케팅을 막 밖으로 하는 마케팅 별로 안 좋아해서 숨어도 그래. 왜 밖에 안 붙여요? 이러면 창피하잖아. 그랬더니 자기들이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밖에 다니면서. 그런 마케팅을 쓰고 있어서 저희는 저희 가치를 접하는 학원이라서요. 이제 앞에 병에 반복되긴 하는데요.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뒷메스를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상담을 할 때 앞에 걸 보여드려요. 어머니한테. 근데 제가 속에 있는 마음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키워드를 2개로 잡고 있어요. 니즈를 만족시킨다. 그 누구의 니즈예요? 엄마와 아이.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시죠? 알고 있어요. 우리 알아가지고 뒷메스 선택한 거잖아요. 그 어머니께 정확히 전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희 학원의 학습평가인데요. 사실 지금 아까 뒤에서 계속 고민하고 제 선생님이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없애버릴까. 저희가 뒷메스 있는 거 쓰면 되게 편하거든요. 맞죠?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제 영수학원이라서 영어랑 통일시키려고 억지로 해놨어요. 저희 포인트는 밑에 있어요. 여기 밑에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누적으로 학습돼 있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적으로 지금 선행은 여기가 있고 여기 옆에 보면 개별 학습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가 있고 내가 얘 5학년 1학기 1단원을 몇 번 시켰는지 얼마나 깊게 시켰는지 저희만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거를 체킹해서 보내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엄마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이 엄마예요. 제 포인트는. 제가 이 사진 공통점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블로그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께는 이 사진 안 가요, 저희. 선생님들 처음 봤을 건데 제가 항공샷 찍은 것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블로그용이고요. 엄마들한테 이렇게 옆에 거 가요. 말씀드렸죠. 엄마는 남의 아이 안 중요해요. 내 아이요. 내 아이의 수학의 실력이 어디까지 가고 있고 내 아이를 위해 선생님이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관심인지 그래서 여기 학원 보냈거든요. 여긴 내 아이 맞춰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께 갈 거예요. 저희 영어인데요. 수학을 넣었어요. 김아영 수학 3월달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 인수인계 두 번째 목록이 문자 보내기예요.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자 보내는 폼이 있어요. 그게 막 쓴 것 같죠? 제가 다 가르쳤는 분들한테 자, 첫 번째 위에는 칭찬을 적는다. 이렇게 해서 이건 되게 나름 꿀팁인데 그래서 칭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달은 규칙 찾기 삼각형, 사각형, 분수의 덧셈, 뺄셈을 진행하였습니다. 왜 보내냐면 종이를 보내도 안 보셔요, 엄마들이. 엄청나요. 문자도 안 보시는 얘기 좀 할게요. 좀 이따가 이렇게 하고요. 아영이는 규칙도 잘 잡고 삼각형 문제도 무리 없이 풀어나가고 있어요. 까지 칭찬이 저희 한 폼이에요. 그러나 꼭 단점이 들어가야 돼. 왜? 우리는 수학 전문가고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 이 다음 책을 찍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풀어나가지만 사각형에서는 평행 부분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 단점 들어갔죠? 그 다음 꼭 해결책을 넣어야 돼요. 문자에. 앞으로 선생님이다. 나란히 하면서 양선이 만나지 않지? 라면 평행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참 잘하죠. 좀 부끄럽겠다. 저 선생님이 쓴 거라서. 문제도 잘 풀고 예쁘게 설명도 잘 적는 아영이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저희 정형화된 코멘트예요. 요 폼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수학을 당신의 아이에 대해서 파헤쳐가지고 잘 가르치고 있어. 학부모님 많으시잖아요. 기분 되게 나빠요. 알지만.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와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왜? 뒷메시는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수학의 재미를 느끼도록 레벨을 낮춰 자신감을 막 북돋으면서 올라가는 그렇게. 우리 예지 목표가 생기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요즘엔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쭉 보시면 간혹 실수나 오답이 있기도 해요. 쭉 보시면 스스로 방법을 설명해 주기 전에 먼저 풀이 방법을 찾아서 스스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마지막 격려해 주죠. 격려해 주고 꼭 있어야 돼요. 엔딩 멘트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진짜 팁을 드릴게요. 알았어, 그래.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이거를 혼자 했던 거예요, 원래. 제가 30명 전까지. 그러면 공부방 쓸 수 있으시겠죠, 그쵸? 조심해야 될 거는 초등부는 엄마도 초등학생이니까 초등스럽게 보내주셔야 돼요. 2주에 한 번. 한 번은 이렇게. 이거 제가 한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길게. 한 번은 감정적으로. 예지가 막 걔는 막 적고 있는 모습을 딱 찍어서 어머니 우리 예지 예쁘죠? 저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실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켰더니 아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예쁜 모습을 찾아야 되니까 계속 걷고 있어요.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드리면 내가 어제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해요? 이제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6번 된다고 그랬나? 1시간에 10번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죠? 4명인가 5명밖에 안 돼요. 이 반이. 4학년. 정글의 왕국 4학년이거든요. 남학생 4학년들은 대단해요. 여기 숨어있고 들어눕고 밖에 나가서 안 들고 천천히 먹고 있어요. 계속. 그런 4학년인데 그 애들을 앉혀놓고
계속 걷는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잡아내는 거예요. 이 녀석 오늘 개념 잘 쓰네. 이 녀석 오늘 개념 정보 칸 잘 채웠네. 오, 어쩐 일이야? 한 페이지 다 맞았어. 그게 찍어서 직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받아보시면 감동 안 받으실까요? 받아요. 처음에 상담을 아무리 잘하고 이게 아무리 좋다는 걸 알아도 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반감돼요. 뻥쟁이 된다는 거죠. 맞춤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맞춤이라고 다 얘기했어요. 제가 다니는 학원도 30명 맞춰놓고 맞춤이라고 얘기했어요. A반은 정석 풀고 중1 때, B반은 뭐 RPM 개념 원리 풀고 C반은 체크 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맞춤이라고 그랬고. 그거 아니면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교재 제작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눈물 계속 보이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지금 무섭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단톡방, 맘카페, 블로그, 세미나, 학부모 지원생 안 해도 돼요. 제가 단톡방 저희 안 하고요. 뭐 이렇게 오픈 채팅에서 막 모으고 이런 거 한대요. 안 해요. 맘카페는 해요. 근데 맘카페에서 이거는 팁인데 저는 공부방 할 때도 했어요. 애기 4명 있을 때 4명 있었거든요. 3년 전에 딱 7월 1일 오픈했을 때 4명 시작했는데 4명 때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 똑같아요. 학원에 대한 얘기를 전혀 쓰지 않아요. 지금도. 특히 작은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엄청나게 어필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나 집에서 해.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들이 분노해 주는데 저보고 공부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아직도 지금 보내시는데 뭐 의도는 상관없지만 말할 때 이제 일부러 아니 공부방에서 왜 그렇게 해요? 선생님들 저 선생님 10명 넘거든요. 근데 공부방에다 선생님 화나가지고 괜찮아 내가 출신이 그래서 그래 라고 했는데 전문성이요. 전문성 때문에 뒷메스를 선택을 했으면 뒷메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수학은 서술형입니다. 중학교 수학의 수행평가는 서술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뒷메스에 있는 거 우리 문자 받으시죠? 교육정보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거 올리셔도 되고요. 뒷메스 했던 거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애들 서술형 쓰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학원 자랑인 거예요. 수학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서술형 중요한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쓰지 않죠? 써야 사고가 열립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리고 맘카페에도 그게 그래서 커팅을 안 당해요. 자랑한 게 없거든요. 아무 말도 없어 밑에. 이근세 뭐 없어요. 저희는 그냥 올려요. 가서. 그러니까 교육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맘카페에서 저희 학원 거를 잘 요청을 해가지고 아주 칸이 있어요. 저희는 돈도 안 내고 조건이 뭐냐면 교육 소식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올리다가 자랑도 된대요. 성적 막 올리고 이렇게 그래요. 그럼 엄마들이 밑에 댓글도 안 달아요. 우리 거는. 근데 자기들끼리 쪽지로 해서 다 와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올려주세요. 뒷메스는 전문성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팁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원장님들이. 그리고 실제로 저희 원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뒷메시지 쓰고 싶어요. 샘플 교재를 제가 보여주세요. 다른 학원과 상관없어요. 찍어서 이런 교재를 하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학부모님께. 돈 얼마고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지금 할인 없어요. 차량 운행도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와요. 그리고 블로그랑 세미나인데요. 블로그도 맘카페 올리는 거 똑같이 올리시면 돼요. 오히려 지금 제가 잘 안 해요. 바빠가지고. 근데 제가 100명 만들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들어 누워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딴 거 없이 그냥 우리 애들 서술형을 계속 찍어서 올려요. 4학년의 서술. 그쵸? 그런 거 좀 올리시면 되고 학부모 행사, 재원생 행사, 세미나인데 솔직히 세미나는 저희가 규모가 커지면서 했어요. 이거 제가 왜 뺄까 넣을까 했다가 넣었는데 제가 영어 세미나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 원장님들이 수학을 지금 얹었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도입하는 게 좋은지 가장 리스크 없이 그걸 넣긴 했는데 우선 선생님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재원생 행사는 하세요. 지금 하고 계시죠?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원장님 가셨다. 옛날에 저희 학원에 방문하신 원장님 계신데 토크쇼 할 때 제가 막 어려웠대요 학원이. 그래서 들어봤어요. 애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수학을 몇 권 풀리고 몇 권 풀리고 뭐 해법을 그분 해법하셨어요. 그래서 해법 하는데 뭐 패드 붙어서 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떡볶이는 안 사주세요? 사준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엄마들이 아세요? 모른대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 발가락도 알게 하라. 그쵸? 저희 학원 모토예요. 그 사진을 찍는 거죠. 어머니 저희가 명분이 있어요. 뭐 책을 잘 끝냈다거나 우리 반 굳이 사주고 싶어서 명분 만드는 거죠. 큰 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4명 앉아있으면 과자 파티하고.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저희가 오히려 커서 되게 힘들어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고 저희 지난주 했는데 떡볶이 엄청 있거든요. 저희 떡볶이 40kg 사가지고 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돈이 너무 지출근데 근데 30명까지는 세상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뒷메스를 시작하면 할 일이 많아요. 행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까 서술형 대회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는데 그냥 붙여만. 그리고 우리 활용 문제 힘들잖아. 같이 한번 풀어보자. 나가서 풀어. 5명 다 했어. 자 박수 치고 뭐예요? 떡볶이 먹어요 그냥. 우리 근데 옆에 서술형 써있고. 굳이 문제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좀 찬찬히 한번 문제를 다 검토해 주세요. 선생님들도 알고 저는 이렇게 쌓아놓고 있거든요. 문제집 신간 들어왔대. 막 넘기면서 봐요. 있는지 없는지 계속 검토해요. 이전수와 뒷메스 계속 막 훔쳐보고 있어요 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재원생 행사를 했다는 걸 어머니께 알리시면 돼요. 그쵸? 문자를 보내는 게 거대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다들 워킹맘이고 뭐 결혼하셨으면 그렇잖아요. 앉아 있는데 그런 문자를 오길 바라는 거예요. 나름 엄마는 뒷메스라고 고르고 골라서 보낸 거잖아요. 걔를 맞춰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보시면 먹는 사진밖에 없어요. 저희 영화에. 한 반이에요. 큰 행사는 저도 한 학기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저희는 대대적인 행사. 그날 선생님들 막 회식하고 막 수업 다 빼버리고 수업. 근데 요건 이제 소소한 그 반마다 아마 요 반이 전체가 다 100점 나왔던 날거든. 중간고사 다 100점 나와가지고 이번에도 그쵸. 당당하게 먹죠 뭐죠. 뭐 이렇게 100점이잖아 우리. 그래서 그때 사이버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책이 끝났다거나 서술형 얘기를 했다거나 100점 그냥 다 맞았어. 그럴 때 밤마다 소소하게 해주시면 되니까 오히려 소규모일 때 뒷메스를 가지고 행사하기 훨씬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 느꼈을 때도 정말 처음에 상담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 애들이 실제 성적 잘 나오기도 하고요. 난리죠. 다 맨날 먹어요. 요거는 팁을 드리라고 해서 그런 건데 실제로 이건 저희 학원에서 한 건데 제가 공부방 할 때도 했어요. 만약에 수학이나 영어를 하신다면 색다른 행사를 여셔도 괜찮고요. 수학 독서 해가지고 관련된 동영상 보거나 독서 같은 거 같이 해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보시면 이게 이번 중간고사 그죠? 그쵸. 제가 중간고사 때 100개 만든다고 앉아가고 혼자. 근데 지금은 이 행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뒷메스에 같이 해서 온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한 나만의 수학 교재. 맞죠? 저희는 내 새끼들한테만 줘요. 남애한테 막 부채해주고 이거 안 해요. 딱 기다렸다가 알아요 이미 애들이. 딱 기다리면 쪼르륵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만 주면서 시험지를 거두고 수학 마지막 날이 아니면 막 격려하고 오늘은 만나지 말자 막 이러면서 보내요. 근데 애들이 엄청 부러워해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작은 규모라 그러면 덜 창피하시고요. 저희는 조금 창피해요 이제. 되게 창피한데 이렇게 진행하니까 애들이 지금은 사실 한 명 한 명 찍으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떼샷을 많이 찍는데 원래는 저 위에 진짜 저렇게 찍었어요. 저 상장이 뭐냐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어차피 모르실 거잖아요. 제가 누군지. 그쵸? 어르신들 알지만 제가 3학년 때 바다에 들어온 애예요. 지금 5학년 돼가지고 이제 2족 보행이에요. 원래 4족 보행이었고 기어다니면서. 근데 우리 민호가 너무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수학책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이 막 밀려요. 밀리고 이걸 어쩌고 책 쌓이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책을 3권 끝나면 상장을 준 거예요. 얘를 위해서 그냥. 그 저희는 저거 만들어 놓거든요. 이번에 바뀌었는데 늘 만들어놔요. 그 아무데도 붙여갖고 서요. 찍어요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뭐 시상식 날 필요도 없고 우리 그냥 그때 그냥 하거든요. 붙여놓고 옆에 서요. 그냥 찍으면 되는데 얘가 3권을 재달에 끝내면 상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원생이 안 많을 때는 옆에랑 뭐 우리 반 전체가 100점 뭐 중3이 한 명밖에 없는 반 전체예요. 그쵸? 그거 안 되니까 너가 100점 혹은 너의 사실 저 점수 별로 안 좋아요. 그거는. 교재가 300페이지가 총합 300페이지 되면 내가 뭘 해줄게. 얘는 3권이었어요. 교재 3권. 아직도 막 턱에 차고 있지만 이제 이적배행 하니까 좀 자기가 근데 이 연습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 2년만 연습을 잘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연습 나오고 빨리 풀어요. 전 그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위한 뒷메스가.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눈을 말씀드리지만 크면 더 힘들어요. 크면 훨씬 힘드니까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 현수막 2개 정도 맞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상식이라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수학만 한다 그러면 뭐 뒷메스 이름 딱 걸고 서술형 그래서 300페이지 달성 해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상장편 출력해갖고 주셔도 되고요. 저희는 조금 돈 써가지고 상장 용지 샀어요. 그래서 그거 출력해가지고 주면서 상품은 과자를 그냥 줘요. 한 봉지. 그렇게 하고 책이랑 탁 들고 그렇게 찍으면 돼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김천이라서 저희가 제가 막 올려놓은 거 보시면 전혀 우리 얘기가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했는데 다시 말하면 나 전문가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냥 혼자 만든 거예요. 초등을 받으시면 중등 거를 같이 보내시고요. 중등을 받으시면 고입을 얘기하셔야 되니까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거, 중학교 수학에 대한 걸 만들어서 우리가 왜 뒷메스 본사에서 받는 거 있죠. 문자 받는 것처럼 어머니들께 한 번씩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고민하다가 넣을까 말까 했던 그 페이지인데요. 혹시 영어를 하면서 수학을 추가하고 싶을 때 그 리스크가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뭐 영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진 않을까 고민하실 수도 있고 전 제가 수학을 가르쳤고 수학 원장이고 저희 어머니 영어를 드리는 건 같은 입장이겠죠. 그렇죠? 꼭 세미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거창하게 말고요. 집에서 어머니를 모셔도 괜찮고요. 수학에 대해서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나눠도 괜찮고요. 조금 자신이 없어 그러면 저희 자료실에 가면 있어요. PPT. 그걸 정리해가지고 파일로 보내셔도 되고 그걸 아이들 편에 보내셔도 돼요. 그렇게 어머니들께 전달을 먼저 한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시행착오 하면 사실 처음 드리면 시행착오를 누구나 겪거든요. 내 몸에 맞춰줄 때까지는. 그래서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 생생내죠? 이게 수학 1단은 집중학습이래요. 원래 집중학습 하잖아요. 방학 때 저희는 집중학습 그때 해교 2번 돌리는 거였어요. 그런 거죠. 피망 되고요. 제가 시간 거의 맞췄나 봐요. 저는 보이지 않는 걸 파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부동산 업자를 사기꾼이라 사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증서라도 줘요. 문서라도 주고요. 원장님들은 20만원, 30만원, 15만원 받으시면서 뭘 아이와 학부모한테 드렸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익스프레스 원장님께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가 쓰는 게 최고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는 최고를 골랐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팔아주시면 가장 가치 있게 팔아주시고, 그거는 사실 수학을 가르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끈기와 도전을 가르치는 과목 같아요. 그쵸? 끈기와 도전을 가르치는 과목을 제대로 가르치면 미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